내가 아플 땐 연락도 없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안부 묻더라고요. 평생 잘해줬는데 내가 약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없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없었던 순간, 기대했던 사람한테 받은 차가운 말 한마디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가슴에 남았던 기억, 노년에 접어들며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버겁고 지치는 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을 땐 사람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놓아야 할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며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노년기에 반드시 선 긋고 거리 둬야 할 사람 5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 강의도 도덕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진작 알았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라며 후회했던 관계의 패턴을 바탕으로 만든 정보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관계와 끊어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오늘 밤 눈물 대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든 당신의 친구든 말이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까? 아버지, 요즘은 연락이 너무 없으시네요? 아, 미안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근데 혹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스르르 식어 내려갑니다. 역시 연락 올 땐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구나.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람의 진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얼굴 보자며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빌미 삼아 연락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넘어갑니다. 그래. 나라도 도와줘야지. 하지만 반복될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소모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도구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관계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워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당신의 자존감과 감정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친구가 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도와줘야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반복됩니다. 매번 연락이 와도 전부 요청입니다. 안부는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한 접근만 반복될 뿐이죠. 노년기에 이런 관계가 많아지면 당신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어느새 외로움의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위안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례, 제가 인터뷰한 74세 여성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된 뒤 정말 곁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집 좀 빌려줄 수 있냐? 급전이 좀 필요하다. 도장 좀 찍어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땐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처음엔 인간미로 포장됩니다. 그 사람이 워낙 힘든 상황이라서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괜찮잖아. 그런데 나중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그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관계를 무작정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사이일 수도 있고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건 적정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 두는 구체적인 방법 1.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이 먼저 연락 오는지 지켜보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2. 요청을 받을 땐 곧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한 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감정 소모만 되는 건 아닌지 판단하세요. 3.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을 지키는 건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적절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겉으론 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 이 관계 이상한데 싶은 감정이 드는 이유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을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감정 낭비도 시간 낭비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첫 번째 사람, 유형,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보세요. 그게 당신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첫 걸음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 곁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자존감과 평안을 갉아먹는 사람들. 그 나이에 무슨 새로 시작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 사람은 널 그렇게 생각 안 해. 혼자 착각하지 마. 그게 잘 되겠어? 안 되는 게 뻔한데.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위로보다 판단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 가까운 가족, 친구, 형제, 자식들 중에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걱정해서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가능성과 선택을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틀렸나 봐. 역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야. 그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과 한계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부정적인 말의 독성.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 오염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있으면 감정이 오염되는 사람, 한마디로 내 기분, 생각, 꿈까지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들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말끝마다 하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같은 부정적인 단서를 붙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느끼고 점점 더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도전이 삶의 활력입니다. 소소한 변화, 새로운 시도, 다시 걷는 산책길, 배우기 시작한 글씨,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던 그림 그리기, 이런 게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괜히 힘만 들지.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기적은 시작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에 사시는 76세 김영철 어르신,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손에 연필 외엔 쥐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붓질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지내는 큰딸과 사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나 보태주시지. 이 말이 반복되자 김 어르신은 붓을 내려놓게 되었고 며칠 뒤 우울증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곁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던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보호해야 할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오래 남고 사람 하나로 하루 기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치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끝마다 웃으며 넘기거나 주제를 바꿔보세요. 2. 부정적인 주제는 피하세요. 정치, 자식, 건강 등 늘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주제는 의도적으로 줄이세요. 3.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가족이라도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1회가 힘들면 격주,
월 1회로 조정하세요. 4.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편안했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위축됐는지를 기록하세요. 가장 좋은 관계의 걸음망이 됩니다. 관계는 편해야 합니다. 당신이 늘 긴장하거나 해명해야 하는 관계는 지속될수록 건강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관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오래 남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적인 독성에서 당신의 마음을 떼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유형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 그건 바로 내 선택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이 유형의 사람에게 휘둘리면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노년의 자존심을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엄마.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이런 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처음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결정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서야 할까? 노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느낌.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에 가고 싶을지,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이 모든 걸 누군가 대신 정해주려 합니다. 심지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라며 말릴 뿐 아니라 결정 자체를 막습니다. 이런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조종하려는 사람의 진짜 문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컨트롤 프릭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항상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을 실수라고 단정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선택권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그래, 나도 잘 모르니까 하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엔 자신이 결정한 게 항상 틀린 것 같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점점 자존감과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79세 이정옥 어르신은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딸이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 병원이 더 낫대. 이건 내가 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요. 처음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삶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가장 우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지만 결정은 늘 타인이 한다는 것.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이건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 배제는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내 것 같지 않은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1. 당신의 목소리를 앗아갑니다. 의견을 말해도 아니에요로 묵살됩니다. 점점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2. 자기 책임을 떠넘깁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하랬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3.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종형 관계 어떻게 대처할까요? 1. 내가 결정할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 오늘은 내가 고른 옷을 입을래? 이 병원은 내가 선택했어. 2.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내 선택에 따른 결과라면 감수하겠다. 이 태도가 자율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4.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고마운데 이건 내가 정하고 싶어. 예의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택이 사라지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왜 하루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선택이라는 행위가 곧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골라주는 인생은 아무리 편해도 오래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기엔 자기 결정권이 곧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지켜져야 기분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 아이고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걸 왜 하세요? 저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어르신이 괜히 잘하셨네요.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들 얼핏 들으면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과 무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깎고 시도 자체를 가로막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작게 보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좋은 의도를 가장합니다. 어르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요. 나쁜 일 겪을까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 나이에 하지만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당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작은 성취조차 내가 해도 되는 걸까?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현재에만 머물게 됩니다. 실제 사례 78세 박현자 어르신은 요즘 유튜브로 그림을 배우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은 꽃을 그리고 색칠하는 법을 매일 따라 하시죠. 그 모습을 본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게 뭐하러 필요해요? 시간 낭비예요. 그냥 쉬세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든 이걸 하면서 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배우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배운다는 행위, 시도한다는 마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당신을 이미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척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1.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대부분 당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2. 나이 드셨으니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더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3. 도전하려는 사람을 무모하다고 판단합니다. 괜히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라는 식의 말로 도전 자체를 틀어막습니다. 4. 뭔가 해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뭐 대단하긴 하죠.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로 당신을 낮춥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 이 사람의 말은 처음엔 배려인가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자존심과 의욕이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을 낮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 결국엔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나는 이미 나이 들어서 늦었지. 이런 생각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향한 열정을 빼앗기는 심리적 침해입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 1. 걱정 고맙지만 내 선택이야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결정에 대해 정중히 내가 정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2.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해 보세요. 결과가 아니라 시도 그 자체가 당신의 삶을 확장시킵니다. 3. 누가 뭐라고 해도 자랑하세요. 오늘도 배웠어요. 하나 완성했어요. 이 말은 당신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4. 무시를 연료로 바꾸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릴 때 그것을 그래서 더 해보겠다는 에너지로 바꾸세요. 나이를 핑계로 당신을 막는 사람은 사실 당신이 빛나는 게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도전하고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내심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말 속에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러움과 패배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나면 누군가는 눈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가고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 그 마지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별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고 난 뒤에 유난히 피로해진 적 있으신가요? 어딘가 에너지를 빨리는 기분이 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에너지 뱀파이어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그게 뭔가요? 이 표현은 최근 심리학과 인간관계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조금씩 흡수해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들은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삶의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고 당신의 감정을 무력하게 만들며 당신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위험한가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말투나 태도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정신적, 정서적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응원해줄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삶 전체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전형적인 특징 5가지. 1. 항상 불평합니다. 날씨 탓, 건강 탓, 자식 탓,
세상 탓. 그들의 말에는 늘 불만과 불행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죠. 2.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나이에 그런 걸. 당신이 행복해하는 순간 꼭 한마디씩 던져서 기분을 꺾습니다. 3. 자신의 감정만 내세웁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하고 맙니다. 4. 늘 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없이 오히려 이번에도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합니다. 5. 당신이 변화하려 하면 방해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마. 새로운 모임에 나가겠다고 하면 낯선 데 가서 뭐 하려고. 이들은 당신의 활력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활력은 그들에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 살의 기운을 잃어버린 관계. 전주에 사시는 71세 최석진 어르신은 매주 가까운 친구와 점심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나중엔 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해 보고는 자신이 거의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불만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늘 자식 욕, 세상 욕, 병원 욕 듣고 있으면 내가 같이 늙고 망가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 관계를 잠시 끊은 후 우울한 기분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에너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하세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가벼워지는지 누구와 있으면 무거워지는지를 스스로 기록해 보세요. 2. 대화 시간을 줄이세요. 굳이 얼굴 붉히지 않더라도 통화 시간이나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하는 불만, 걱정, 조종에 전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다라고 거리두기 연습을 하세요. 4. 감정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 뒤엔 산책, 음악, 조용한 시간 같은 감정 회복 루틴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기운이 중요합니다. 몸의 힘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정서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관계에 더 이상 허비하지 마세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노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1.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2.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3. 내 선택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 4.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 5.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일상에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 있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외롭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